오늘은 최근 남아공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토지개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남아공은 1994년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된 이후에도 뿌리 깊은 토지 불평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백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7%에 불과한데도 전체 농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이런 불균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4년에 남아공 정부가 새롭게 통과시킨 토지수용법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 혹은 공공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땅을 사들이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무상몰수 조항이 딱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사실 무상몰수라고 해서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뺏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휴경지나 방치된 땅이나 소유주가 거의 투자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 조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나 법원이 여긴 사용 목적이 없고 방치됐으니 국가가 가져가도 공정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어디까지나 예시로 제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게 문제이자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급진적인 토지개혁 법안이 나오면 찬성과 반대의 충돌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민주동맹 등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이루고 있는데요. ANC는 비교적 강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장이지만 시장 친화적 성향의 DA는 이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건 대놓고 백인 농민을 노리는 조치다라며 남아공이 백인 농지를 빼앗는다고 못 받고 모든 남아공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남아공 정부 역시 우리는 주권국가이며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맞서면서 외교적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렇다고 남아공 국내에서도 완전히 뜻이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 없는 토지 몰수라는 표현 자체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고, ANC 내부에서도 급진 좌파 성향의 EFF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남아공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광업과 농업이다 보니 만약 토지를 섣불리 몰수하면 기업이나 농장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30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력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에이지태치 같은 보건 분야 지원금을 포함해 매년 수억 달러 규모로 남아공에 제공하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서 이 지원금이 끊긴다면 남아공 의료계와 취약계층에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남아공 정부는 우리가 백인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국제사회에 퍼졌다. 실제로는 아직 어떤 토지도 강제로 몰수하지 않았으며 무작정 뺏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백인 농민들 사이에선 농장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까지 나오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상 몰수나 폭력적인 갈등 같은 사건은 아직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 시대의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 잡으려다 보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부딪히고 미국 등 외교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 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외교적 관계까지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남아공의 토지개혁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1940년에서 50년대에 겪었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토지개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직전 북한은 일찍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치면서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때 남한의 이승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유상으로 몰수한 뒤 농민에게 다시 유상 분배하는 방식을 택했죠. 농민 입장에선 큰 부담이긴 했지만 이전에 수확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바쳐야 했던 때에 비하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지주와 농민, 정치 세력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개혁 덕분에 농민의 생활 수준은 안정됐고 곧이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큰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많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이런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쉽사리 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공이 맞닥뜨린 토지 불평등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하던 여러 농지 정책이 쥐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안 되기도 했고, 또 부정부패 문제가 섞여서 불신이 더 커진 측면도 있죠. 지금은 미국의 압박까지 겹쳐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인종 간 토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 남아공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례를 보면 토지개혁이란 결국 누구나 양보하고 그나마 공정한 선을 찾기 위한 힘겨운 과정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주들은 재산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했고, 정부는 그 대신에 지주들에게 또 다른 산업 기회를 주면서 소장농들과도 협상을 중재해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많고 이후 정치권에서 큰 갈등이 터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개혁은 이뤄졌고, 그 뒤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건 분명합니다. 과연 남아공도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부정적인 전망도 많지만 한편으론 아파르테이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결국 통 큰 결단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들려옵니다. 물론 그것이 순탄한 길이 아닐 겁니다. 재산권을 주장하는 쪽과 역사적인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 모두가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과거 우리도 그랬듯이 토지개혁이라는 건 단순히 법을 만들고 땅을 주고받는 걸 넘어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달린 거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남아공도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앞으로 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토지개혁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남아공도 비슷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